예,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중국 일로 일대 계획이 전면 파산하면서 이 중국몽이라고 불리는 이제 중국의 그 제국에 대한 꿈,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깔아앉게 됐는데요. 이게 원래부터 아주 성립할 수 없었던 망상이었다는 얘기를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랑 너무 직결돼 있어서 이 책 이제 안내 말씀 올립니다. 중국은 괴물이다. 이 중국이 미국을 얼마나 이 구멍숭숭 침투해서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비참하도록 그 진실된 사정을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야, 중국이 저 정도로 미국을 그 침투했다면 도대체 한국은 어느 정도 망가져 있을까? 이런 우울한 생각이 절로 듭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그 악의 본체, 즉 악의 본진영, 다시 말해서 글로벌리스트가 여기에는 그 본가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건 다 하수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유시민이 조금만 각성하고 그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서로 네트워킹을 이루어서 정치권을 압박하고 또 지식인들과 종교계의 각성을 촉구하면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화두를 이 책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의 그 제국에 대한 꿈인데 중국의 제국몽이거든요. 그것이 파산한 사정, 그리고 원래부터 이게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정, 그 얘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게 이제 여러 파트에서 파산하는데 먼저 이제 이 선진국 중에 혹은 이제 그 자유세계의 선진국 중에 이 중국몽에 하마터면 말려들 뻔하다가 일로일 때 말려들 뻔하다가 몸 빼서 지금은 반중전선의 최일선에 서 있는 나라가 있죠. 그렇죠. 선진국으로서는 뭐 1대1로 지방이지만 협약까지 해가지고 거의 이제 포성질을 묶였죠. 부분적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떨어져 나왔습니다. 떨어져 나오고 아주 정면으로 중국과 말하자면 대결을 해서 승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오스트레일리아가 그 나라죠.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 예, 좀 어떤 지방주 하나가 이게 1대1로의 주 지방 차원에서 저걸 했었죠. 그렇죠. 빅토리아 주인데요. 네네. 다원 항구도 있었고 네네. 사실 지방 정부를 침투를 하고 사실 결속을 한 겁니다. 중국이 1대1로로. 그리고 호주라고 볼게요. 호주하고 중국은 사실 국제 공급 체인이든 혹은 자원이든 굉장히 서로가 중국의 말하자면 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의존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떨쳐내 버렸어요. 특히 철강, 석탄 뭐 이런 등등 해서 중국이 말하자면 호주를 아스팔트 위에 껌이라고 비유를 했죠. 네. 근데 그걸 잘 호주의 철강, 호주의 석탄이 중국이 아니더라도 다각화를 시키면서 완전히 경제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떨쳐낼 수 있는 상황까지 갔고 중국은 역으로 말하면 공간을 몇 번 치고 협박하다가 지금 아주 낭패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호주의 빅토리아주와 중국, 그러니까 지방 정부와 중국이 1대1로 계약을 맺고 빅토리아주에 있는 항구를 장기 임대하는 그런 걸 추진하던 중에 올해 4월에 호주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를 그러니까 깔아뭉개고 그렇죠. 그 지방 정부와 중국 사이에
맺은 일대일로 계약을 무효화시켜버린 무효화시켰죠. 사건이 벌어졌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중국 반응이 야 호주는 냉전적 사고 방식을 좀 극복해야겠어. 뭐 이런 그 중국이 그걸 했고 예, 예. 최근 들어서는 그 아주 골수 친중인 말레이시아 마하티르가 나서가지고 또 아주 흉악한 소리를 했어요. 예, 예. 오스트레일리아는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고받는 또 뭐 우리 알지만 중국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스트레일리아 뭐 철강, 석탄 수입 금지, 뭐 와인 뭐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석탄은 지들이 무릎 꿇었고 그렇고, 예. 석탄은 지금 셀러스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판매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됐어요. 갑자기 이 세계 수요가 폭증을 해서 그러니까 뭐 어디든지 석탄만 팔아 주신다면 수입하겠습니다 상태예요. 그렇죠. 예.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석탄 문제는 이제 무릎을 꿇었고 지들이 뭐 원부자재 수입 안 하면 지들 손해지 뭐. 그렇죠. 특히 원부자재 시장이라는 게 셀러스 마켓인데 기본적으로. 호주 철강은 또 다른 철강하고 대체할 수 없는 철광석. 철광석이죠. 아니요 대체는 가능한데 호주가 특징이 뭐냐면 그 철강을 캐는 곳에서부터 예, 예. 그 배로 실어내는 곳까지가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물류비가 예, 이게 철광석이 이게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냥 흙이거든요. 예, 예. 우리 보통 흙이 철이 몇 프로 들은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 길거리에 있는 흙 모르겠는데. 한 10% 20% 들었을 걸 그것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철광석이 보통 그게 이제 광물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한 5, 60% 들어야 가치를 가질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싼 광물이기 때문에 이제 물류비가 작동을 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 광물이 만약에 광석이 이게 철광석이 내륙에 있다 그러면 호주가 이제 그 국제 경쟁력이 없는데 아마 이게 해안 가까이들 있을 그렇죠. 거예요 호주가. 그래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죠. 우리도 포스코가 호주 거 많이 쓰죠. 그렇죠. 예. 네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호주가 결국은 지금부터 한 달 전쯤에 앵글로색슨 반중 군사 안보 기구가 발족을 했죠. 그렇죠. 오커스라고. 오커스. 예.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제 긴장, 네. 그다음에 대립, 그다음에 사실은 지방 정부지만 어떤 계약 관계에 들어가서 움직이던 걸 중앙 정부가 바로 철회를 시킬 정도 같으면은 아주 강력한 말하자면은 대결 의지와 네네. 행동이 들어간 거죠. 예. 예. 오커스가 이게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호주, 미국, 그 다음에 영국 네, 예. 세 나라인데 이게 이번에 이제 오커스랑 관련돼 가지고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이제 핵 잠암 그 건조를 그 지원하고 거기에 이제 기술을 판매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확 또 이제 미국과 결속이 된 게 프랑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70조 정도 예. 뭐 대충 이제 호주에 팔려고 여러 가지 이제 결속을 다 해놨는데 결국 예, 미국이 그 기술을 줌으로써 말하자면 오커스가 완전히 단단하게 결속되는데 결정적인 그 요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프랑스는 저거 배신이다 하고 댕댕거리고 있고요. 예. EU는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이 주도하는 데니까 이제 예. 또 EU도 댕댕거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뭐 펄쩍펄쩍 뛰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프랑스나 EU가 지금 네. 중국에 몸을 팔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만과 일본은 이제 표정 관리하고 표정 있고. 관리하고 뭐 이게 있죠, 뭐. 아주 좋은 남평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지방 정부를 1대1로에 끼워 넣으려 그러다가 실패한 케이스인데 이거 말고 사실은 이제 그 동남아라든지 이제 그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데 이제 그 low and middle income country LMIC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저소득 국가. 네. 저소득 국가들이 이제 한 전국 전 세계적으로 한 40여 개국 이상이 지금 깊게 여기에 인발부돼 있거든요. 예. 그냥 1대1로는 그거보다 나라 수가 훨씬 많고 뭘 많고 한 뭐. 돈 거래가 심한 데가 한 40여 개가 넘는데 예. 이 국가들에 대한 지금 1대1로 지원해 놓은
금액들이 전부 이게 부실채권화되고 있어요. 일종의 채권 폭탄이죠. 지금 폭탄이 지금 뭐 네네. 하나가 이제 저 뭐 작은 나라기는 하지만 아프리카 네네. 감비아 뭐 잠비아라고 그러죠. 벌써 네. 이제 부채 선언을 했고 줄줄이 아마 지금 아주 한계 상황에 이른 국가들이 뭐 네. 수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3,850억 달러니까 그러니까 이 비공식적인 부채예요. 네, 이게 왜 비공식이라고 표현되냐면 예예. 이런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에 금융이 투명하게 발달을 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집계되지 않은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은 중국 채권 채무, 중국과 관련된 채권 채무는 잘 포착이 안 되니까.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예예.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은 채권 채무만 이게 한 거의 4천억 달러인 거예요. 그렇죠. 중국에 대한 게. 그렇죠. 그래서 이 채무만 해도 이게 한 42개국에 몰려 있는데 예예. 그러니까 저소득 국가로 이게 각 국가의 GDP 대비 평균 5.8%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5.8한 예, 국가의 예. 5.8%가 어떤 GDP 대비 5.8%. 그러니까 예. 참고로 우리가 지금 GDP 대비 채무 국가의 그게 외국 거든 뭐 국내 거든 채무율이 우리가 한 지금 200%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다 정부 들어서 합하면 네, 그렇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늘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위험 수위 가고 있는데 이게 중국 하나에 대해서만 비공식 채권 채무만 5.8%니까 그렇죠. 공시가면 한 3배 정도 잡아야죠. 2배 정도. 두 배 최소 정도. 2배 정도. 최소 잡아요. 2배죠. 예, 예. 최소 2배. 그 중국의 세계 투자 전체가 지금 1조 9천억 달러. 전체 자는 1조 9천억 달러고. 예, 저 억자가 뭐한 반 빠졌네요. 정도가 예, 억자가 반 빠졌어요. 정도가 사실은 그렇죠. 저기 예. 그 1조 달러가 달러 정도가 1대1로 관련해서 관련으로 돈을 뿌린 것.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식 1조 달러 정도 되고 비공식이 3,800. 그러니까 공식 포함 1조 네, 달러. 공식 포함 1조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추정되는데 그렇게 이게 이게 이제 돈 빌려주면서 중국 측에서 또 빼먹잖아. 그렇죠. 화천대 모델이에요. 돈 빌려주는 놈도.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네. 결국은 이 1대1로가 무슨 중국 제국의 영광이다 뭐다 가장 큰 요인은 중국 공산당 특권층. 특권층들이 자기 개인 배를 불리기 위한 가장 좋은 뭐예요? 이게 이제 이런 모델이거든요. 네. 이제 투명하지 않은 네. 독재 성향이 있는 국가에 접근을 해서 중국이 네. 야 우리 돈 갖다 써 좋은 조건 줄게. 어. 뭐 인프라 투자하고 뭐 하고 해. 그 과정에서 현지 국가의 권력층을 이제 매수를 하죠. 매수라서 조금 들어가겠죠. 야, 이제 우리 돈 한 3조 갖다 쓰면 한 5% 10% 안 들어가겠어요? 네 인마이 포켓에 한 3천억은 집어넣을 수 있어. 그렇지. 그럼 이제 현지 이제 그 독재자나 혹은 그런 정부는 정부의 카르텔이겠죠. 요인을 그렇게 먹죠. 그러면 이제 중국 돈이 그러면 만약에 그 2조 원이 들어갔다. 2조 5천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또 현지 그렇게 떼어주고 3조에서 이제 떼어주고 나머지 한 2조 7천억 가지고 이제 돌리는데 이 돌릴 때 이제 자재나 물건이나 건설 회사가 다 중국 거예요. 다 중국 겁니다. 그걸 둘러싸고 중국의 큰 손들이 또 집어먹는 거야. 집어먹죠.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정책이고. 바이든의 그 형인가 동생인가가 그렇죠. 이라크의 주택 재건, 이제 주택 재건 비즈니스 이게 미군이 발주한 거거든요. 이라크에 침공한 다음에 거기에서 가지고 재벌됐잖아.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돈이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중국의 건설사를 이제 쓰고 중국제 물품을 쓸 때 이 중국 사이드에서 또 집어먹는 거야. 이제 그렇죠. 공산당.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 뭐 중국의 무슨 뭐 국가 전략을 위해서 한다. 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실제로 저게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이제 배를 불리는 건 현지 독재 권력하고 중국 공산당 특권청. 예, 중국 그다음에 공산당 이제 마피아들하고 거기에 이제 공산당 마피아들. 뒷전을 대는 이제 사실상 국유 기업들이 이제 가져가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부실채권 규모를 보면 스리랑카가 약 93억 달러쯤 됩니다. 예.
작은 돈 아니죠. 예,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최근 3억 달러를 또 저걸 해달라 그랬죠. 그 상환 조정을 위에 해달라 조정. 그랬는데 중국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수상은 또 최근에 인도와 달러 수합 계약을 맺어서 외환위기를 넘기면서 뭐라고 발언했냐 엊그저께 우리 스리랑카는 중국 정부에 봉사해서 인도를 압박하는 국가로 이용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돈이고 돈은 돈이고 우리 너희 말 안 들어. 우리 입장은 입장이고 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뭐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GDP의 한 5% 미만, 3, 4%대밖에 안 되는 감비아인데 약 30억 달러를 이제 가져와서 먹튀했죠 감비아는. 그래서 이제 BGR로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배째라 네. 디폴트 선언했어요. 네, 국가부도 선언하고 자빠져 버렸어요. 파키스탄은 지금 중국을 포함한 전체가 지금 외환위기거든요. 파키스탄이 그렇죠. 예. 작은 나라가 아닌데 인구가 거의 2억인데 저기가 지금 외환위기 상태인데 이 여기가 중국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 많이 그 쏟아 부은 나라예요. 예. 이 중국이 제공하는 차관 중에 제일 좋은 차관이 중국 정부 보증 차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건설사가 파키스탄 가서 건설하면 중국 건설사가 예. 중국 정부가 그 중국 건설사한테 지불 보증을 해주는 차관이에요. 예. 그렇죠. 예. 이게 한 900억 달러 되거든요. 예. 정부 지급 보증 차관이 이거 중에 파키스탄이 4분의 1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50달러, 네. 4분의 1 이상을 27%.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옛날 우리 뭐 옛날보다는 사실은 이제 전후에 국제 체제가 되면서 저개발국들에 대한 혹은 뭐 미국 LMIC 로앤 미들 뭐야 인컴 컨트리. 컨트리에 예. 대한 그 저소득 지원이 국가. 그걸 뭐 주로 우리가 이제 ODA 개발 차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걸 많이 얻었었죠. 근데 그게 되게 장기 25년 내지 30년 대충 30년 전후에 1%대 혹은 1% 정도로 하는데 중국 1대1로 자금은 사실은 고리채입니다. 4% 내지 5%예요. 그리고 비중이 높아요. 비중이 ODA가 보통은 9분의 1 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 재원이 1,000만 달러가 든다. 예. 그럼 ODA로 지원되는 게 보통 한 110만 달러, 100만 뭐 이 정도예요. 그렇죠. 100여만 달러인데 중국이 이거를 30%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 이제 말하자면 1,000만 달러 소요되면 뭐 예를 들어 330만 달러까지는 중국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막 찌른 거죠. 지금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하는 말로 네. 중국은 1대1로를 표면상 내고 세계 제국을 향해 달리면서 그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 부채 함정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네, debt trap이라고 그러죠. debt trap.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중국이 이제 통신사, 예. 현지 통신사에 투자하고 현지 공항, 예. 현지 항만, 네네. 현지 철도 이런 데 투자를 했거든요. 예. 일로 일대 현지 운송회사.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 저거죠. 뭐냐면은 이제 그 너희가 이걸 갚질 못하면 이거 우리 거야.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은 항구가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막 이제 막 네. 지금 이제 스리랑카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엄청난 저항이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스리랑카만 해도 점잖아서 그냥 중국한테 한반토타 항구 경영권을 넘겼지만 아프리카쯤 나라 되면은 정권 바뀌면서 배짜랑 비주얼로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게.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 같이 중국의 전략적인 정말 전략적인 중국이 키워주고 싶은 나라인데 저기도 최근에 중국한테 30억 달러 채무 조정 신청했다가 중국에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저걸 채무 조정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여력이 없는 거죠. 중국에. 베네수엘라는 아시다시피 저기가 저기 원유의 질이 안 좋아서 그렇지 원유 매장량 자체는 세계 1위거든요. 베네수엘라가. 그렇죠. 돈 떼일 가능성이 좀 높다 해가지고 막 예, 그러니까 사우디보다 전략적으로도 매장량이 큽니다. 예,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미국 밑에서 이제 남미를 다 먹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이제 막 쏟아부었죠. 막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저기 얼마 물려 있냐면은 700억 달러. 예. 근데 저기는 지금도 계속 붓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채무 조정하고 있고. 왜냐면 많이 벗으니까 이제 계속 물려갖고 어쩔 수가 없어. 그다음 뭐 탄자니아, 앙골라 같은 뭐 좀 아프리카 국가는 더 말할 것 그거 같고. 아세요? 저기 트럼프가 저기 이제 화웨이에 대한 이제 네. 제압에 나서고 난 뒤에 작년에 그 네. 화웨이가 아프리카로 두 군데 이제 튀니지하고 네네. 그 진출했습니다. 아마 아프리카에 네. 그 모든 정보를 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 군데 이미 했고요. 이미 했는데 아프리카 작년에 네. 그 저기 계속 지금 이제 화웨이가 아프리카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웃을 일이 아니라 심각해요, 그거.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는데 예, 예. 중국 그 휴대폰을 그 저가형 휴대폰이 아프리카 시장을 휩쓸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 휴대폰 사용 기록이 다 중국 쪽에 잡히는 거예요. 인민해방군에. 그리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 어느 정도 이 중국이 정성을 들이고 있냐면 이 그 흑인 얼굴을 이게 이거 우리가 휴대폰 가지고 많이 하는 게 셀피나 사람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휴대폰 이걸로 카메라로 찍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아시지만 이게 휴대폰 카메라는 이게 사람 얼굴이다 아니다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포커스를 자동으로 맞추는 기능이 예. 있거든요. 카메라에 하드웨어적으로 그 기능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 이름이다 흑인이다를 알아낸 다음에 얼굴색을 밝게 만들어줘. 중국 휴대폰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포샵 기능을 한다 말이죠. 네, 일종의 뽀샵 기능이죠. 얼굴색을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어두운 배경일 때 찍을 때는 그걸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얼굴 윤곽 자체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맞아요. 어두운 배경에서 찍으면. 그래서 그 얘기가 중국에 그 정도로 일로 일대하면서 아프리카에 공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이 책에 나와요. 네. 중국 괴물이다. 거기 보면 중국적 그 휴대폰 카메라의 뽀샵 기능, 예. 흑인향 뽀샵 기능. 예. 아, 참 무서운 이게 거예요. 참 그거 한 게 이제 아까 지금 뭐 이제 휴대폰 파겠죠. 또 통신 독점을 하고 하겠죠. 근데 애초에 그 어떤 투자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의 내수나 구매력 같은 것도 상당한 부분 고려가 돼야 되는데 상층부에 말하자면은 부패 자금으로 결정을 해서 네네. 자원을 가져온다는 명목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자원을 가져오는데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네네네. 뒤에 있는 아주 좋은 뭐 다이아몬드 강산이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도로 뚫는데 네네. 코스트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 살펴봤고 이제 그건 이제 선진 자유세계죠. 예, 그렇죠. 대표적인. 거기는 완전히 이제 오커스로 돌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 그래서 A는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 UK는 영국, 그렇죠. US는 미국. 그래서 오커스, 앵글로색슨 반중 군사 안보 동맹. 그렇죠. 이게 그걸로 확 돌아버린 거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사실 그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이 굉장히 심했어요. 오스트레일리아가. 굉장히 심했죠. 네, 중국이 최강 파트너예요. 오스트레일리아 그 원부자재 수입에.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업적으로 굉장히 잘 그 서로 잘 짝이 잘 맞을 수 있는. 제가 잘 기억하는지 몰라도 2006년, 2007년,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때 전 세계 그 와이너리가 다 무너졌거든. 포도주. 근데 호주는 괜찮았죠. 아니, 호주도 무너졌어요. 그래요? 그때 나파밸리도 그냥 헐값에 나왔어. 나가고 뭐 그리고 그리스 와이너리는 그냥 가서 주스면 돼. 주스면 됐고. 예, 예. 남유럽 와이너리는 그 정도 무너졌는데 보르도는 저기 일본한테 무너졌다가 그 그 전에 전에 무너졌죠. 무너졌다. 예. 근데 그때 오스트레일리아 와이너리 다 무너져 갖고요. 그 화이트 레이블 수출했다고. 아, 그렇죠. 네. 화이트 레이블 와인이 그거죠. 저기 뭐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와이너리라고 안 밝히고 대량으로 수출하면 이제 그 수입상이 이제 레이블 붙이죠. 프라이빗 브랜드죠. PB. PB. 로 이제 레이블링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호주 와이너리가 금값이 된 게 중국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호주 포도주 농장의 금값이 된 게.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 경제 이렇게 업혀가는 경제였는데 여기가 그냥 오커스로 확 반정으로 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어마무시한 거예요. 아무튼 오스트레일리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LMIC, 그러니까 이 저소득 국가들 지금 그 중국 차관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제 배짜라 그러고 줄줄이 들어눕고 있는 그렇죠. 저소득 국가들 살펴봤고요. 이 두 가지 경우는 아닌데 아주 특이한 그
그 저기 그 1대1로 혹은 친중 국가가 있었어요. 그게 헝가리죠. 예. 그게 의외로 헝가리입니다. 사실은 저기 시진핑이가 엄청난 공을 들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징기스칸이 유럽 들어가려고 한 폴란드와 같이 예. 항상 모든 부분은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북부 일로죠. 일대죠. 그걸 할 때 그게 센터의 그 중간 기착이 부다페스트였습니다.